수많은 친구와 지인, 그리고 내담자들, 이분들이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려서 힘겨워하는 모습 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집을 떠난 뒤에 찾아오는 이 상실감은 아이를 키우느라고 애썼던 모든 엄마들이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아이에게 열정적으로 매달린 그런 엄마들일수록 이 정도가 더 심한 거, 이런 게 보고가 되죠. 특히 긴 시간 오로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노력을 쏟고 시간과 관심을 그곳에 집중했던 엄마들은 깊은 우울감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를 합니다. 동네 엄마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한몫에 받았다던 그런 내담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뒷바라지 끝에 국내 최고의 대학에 입학시켰고요. 아들들은 엄마의 바람대로 모두가 선망하는 전문직 종사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정말 뿌듯했다고 해요. 다들 저더러 위너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든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세상 다 가진 기쁨?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던 듯 합니다. 큰아들은 직장 근처로 방을 얻어서 나가게 되었고, 작은아들은 일이 많다며 새벽에 나갔다가 늦은 밤에 들어오는 겁니다. 또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스케줄 때문에 바빴고요.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갑자기 주어진 시간 앞에, 여유 있는 시간 앞에 그녀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하라거나 악기를 배워보라고 조언을 했지만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녀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시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 차리고 큰아들의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작은아들을 위해 입시 설명회를 들으러 다니고 밤이면 한약을 일일이 데워서 먹이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엄마들보다 공들여 자식을 키운다고 자부하던 그 시절, 그녀는 늘 되뇌었습니다. 아이들만 성공하면 내 인생도 성공이지. 아이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했던 이 내담자는 뒤늦게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자기 삶에 막상 자기 자신은 없었던 거의 25년의 세월이 너무나 서러울까봐 그녀는 계속해서 그 시절을,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인지 부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이 용어를 제시했는데, 인지 부조화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신념, 근데 그것과 실제로 행한 행동이 서로 일관되지 않아서 그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될 때 느끼는 불편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신념과 행동 사이에 뭔가 괴리감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어리석고 모순된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고요. 이는 자기 합리화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 상태가 발생하면 마음속에 존재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돼요. 이미 저지른 행위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를 이미 발생한 결과에 맞게 변화시켜서 조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인지 부조화에 따른 자기 합리화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그녀는 이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죠. 저는 엄마들에게 나로 살라고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독립한 뒤에 제2의 사춘기를 겪듯 정체성의 혼돈에 빠지고 마는 이런 엄마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엄마에게 있어 아이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고요. 아이를 잘 키우는 거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인생의 중심은 본인,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신경 써야 하는 상황과 엄마로서의 역할에 그저 하고 휩쓸려 가다가 보면 언제인가 아이도 남편도 다 제외하고 오롯이 나와 마주해야 하는 날, 이날이 왔을 때 인생에서 본인의 영역이 없다면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집니다. 빈둥지 증후군을 앓는 내담자들에게 저는 비움이라는 책을 추천해 줍니다. 텅 빈 책상에서 시작되는 이 책은 독자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죠. 비어있다는 건 슬프고 쓸쓸하거나 이상한 것이지 사람들은 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지, 더 많이 먹고 사고 소유하는 것이 과연 행복인지, 비어있음이란 실은 무엇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태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마당이 비어 있어야 아이들이 뛰놀 수 있고요. 마음이 비어 있어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듯 무언가를 비운다는 건 무언가를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걸 뜻하는 거잖아요. 곽영건 작가의 글에는 동양적 세계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서양의 관점에서 비어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과 같잖아요. 하지만 동양에서는 이 비어 있음이 불교의 공과 같은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이 비어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득 찬 것이라는 결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고방식을 아주 비움이라는 짧은 글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뭇결, 거기 옹이,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옹이의 흔적, 이음새 이런 거 보면요, 책상 위에 무늬가 만들어지고요, 이것들이 멋진 그림이 되는 장면들도 이 그림, 책에서 보여주고 있고 정말 묘미입니다. 아이가 곁을 떠난다 해도요, 그게 엄마와 아이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참 우리 엄마들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가 봐요. 지금껏 잘해왔기에 주어지는 쉼표 같은 시간, 텅 빈 마음에 슬퍼하는 대신 더 큰 행복으로 채워나가길 저는 바랍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금 인생을 돌아봤을 때 또 지금이 후회 없도록, 그렇게 말입니다.